23년 12월 25일 오셔전 앤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카드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이경 회장님께서 공지하셨던 것처럼 다음 주는 쉽니다. 그래서 1월 8일부터 신년 새로운 강좌 2024년 강좌는 1월 8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없죠? 지난번 강의나 뭐 지금까지 2023년도까지 했던 것 중에 궁금했던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없으면은 이제 시작할게요. 자, 의식 뭐예요? 의식 붓다죠? 자각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각. 깨어있는 상태죠. 에이스 오브 소드를 나타낸 건데, 에이스 오브 소드를 의식의 아자나 차크라를 각성시킨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의식의 상태가 각성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자각이라 그러고, 깨어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컨셔스니스의 카드가 나오면, 의식이라는 이 카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자각이 되어 있는 상태, 무언가 명료하게 지켜보는 의식. 그래서 좋은 의식으로, 좋은 카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 상태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부정적으로 보면은 교주의식입니다. 교주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의 어떤 힘을 통해서 중생들을 또는 타인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좀 가스라이팅적인 파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뇌시키거나 속이거나, 그러니까 대중들을 자기의 의식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자신의 말을 듣게 하는 그런 카르마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교주의식이에요. 내가 잘났다는 겁니다. 교주. 내가 에고가 팽창돼 있어가지고 많은 중생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잘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 의식이라는 이 부타 카드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게 좋은 카드만은 아니다. 그래서 교주 카르마가 있는 인격을 말하기도 하고, 권위와 위신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즉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스 오브 소드는 순수하게 뭔가 알미나 지혜가 있고 지성이 있고 뭐 이런 뜻인데, 부타 카드는 이 부타가 약간 거만해 보이고 조금 오만해 보이는 그 이미지, 어떤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세뇌시키거나 제압하고 압박하려 하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왜 부정적으로 보면은 좀 안 좋은 거예요. 저 카드 나오면은 좀 오만하거나 교만한 사람한테 나올 수 있어요. 의식의 각성만으로 온전한 치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치유는 모든 차크라를 정화하여 깨달음을 얻는 부위의 상태니까. 그러니까 요 차크라들이 다 각성이 돼 가지고 이 전인적인 홀리스틱한 어떤 인간 모델을 형성했을 때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무의의 상태로 도달하고. 그래가지고 의식의 각성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가슴 차크라가 열려야 돼요. 가슴 차크라. 아주 우주적인 사랑, 그런 걸 얻어야 됩니다. 자, 유의법에 걸린 상태에서는 완전한 자유는 없다. 자, 자기가 뭐 자각이 되고 의식적 각성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뚜렷한 상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완전한 자유는 아니다. 네, 유의법을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의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중생들을 자신이 지배하려거나 다스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까지도 벗어나야지, 초월해야지 완전한 무의법으로 갑니다. 무의법. 자, 참된 실존적 각성은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데 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자신을 드러내는 게 문제예요. 아시죠? 그죠?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키워드로는 총명, 총지, 카리스마, 지성적인, 이런 걸 기본적으로 갖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는 지적이고 뭔가 사려 분별이 있고 판단력이 뚜렷한 거, 뭔가 명료한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좋지만, 자신이 그러한 힘을 이용해 가지고 중생들을 어떻게 다스리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그러고 세뇌시키려고 하면은 교주카르마의 그 교주의식이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에고가 팽창됐다고 얘기합니다. 팽창.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의식이 발동해 가지고 너무 자기를 잘난 체하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사람들을 리드하려고 하고 이끌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유의법이라 그러는데, 그걸 버려야 된다 이거야. 그런 마음 없이 사람들이 스스로 따르도록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드는 건 나쁘지 않다. 그런 거를 이제 무위법이라 그런다. 이제 그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이랑 타로 카드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자, 위에 거 질문 없으면 2번 투 스키조프렌자 프렌니아기죠. 조현병 경계선 환자. 자, 이 카드예요. 자, 하늘 창공에 걸터가지고 양 절벽에 걸터 서가지고 걸터 있죠. 걸터 있는 상태로 뭔가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그죠? 안간 힘을 써가지고 투 오브 소드의 그 카피본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맞대결을 하는데 중립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죠,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어느 편도 안 들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어떤 두 A하고 B가 힘을 겨루고 있는 상태. 그죠? 그래서 적대적식 관계인데 저게 이틀이나 좀 가까운 시간 내에 이제 풀립니다. 그래서 투 오브 소드는 지금은 안 좋은 힘든 상태지만 2시간이나 2일 정도에 풀려버리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검이 바로 A하고 B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자, 경계선 환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여기에도 있지 않고 여기에도 있지 않은 양면을 동시에 이렇게 접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읽어보면 자신의 이중성 사이에서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다. 자, A라는 성향, B라는 성향, 그 성향 사이에 걸터가지고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다. 결정 내리기 어렵고 힘든 상황에 맞닥뜨려 있다. 너무 높은 이상과 관념 속에서 헤맨다. 자, 이게 윗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관념적인 상황 속에서 두 관념 사이에 걸터가지고 굉장히 힘든 역경을 겪고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나옵니다. 모든 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어떤 경계도 넘을 수 없다. 자, 이 사람은 이 B하고 A라는 관념을 다 놓아야 됩니다. 관념이 주가 되어야지 행동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때 마음을 살펴보고 가슴을 따르라. 그리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 자아의식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완벽주의를 꿈꾸지만 완벽해질 수는 없다. 이게 A하고 B 사이에 걸터가지고 두 개를 다 완벽하게 이어나가려는 또는 차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거는 힘들다. 자기가 저렇게 오랫동안 그 관념 사이에 걸터 있으면은 엄청나게 고달플 거지. 고달퍼요. 꽉 막힌 데드락 상황. 데드락이라는 것은 차가 이렇게 가는데 또 한 차는 이렇게 가. 서로 비켜줘야 되는데 못 비켜줘. 여기로 가야 되고 여기로 가야 되고. 이게 데드락이에요. 데드락. 그러니까 막혀 있는 상태. 자,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것을 놓고 점프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자, 마음을 비워야 된다 이거지. 다. 그죠? 그리고 가슴이 고동치면 실수는 없을 것이다. 실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슴의 길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가슴의 길을. 그죠? 네. 저 카드가 나오면은 굉장히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위험을 무릅써야 되고 뭔가 고달픈 정신적인 스트레스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넘봐서는 안 되는 지향점을 너무 지나치게 추구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너무 관념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현실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위에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세계만 추구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그 실리나 현실적인 욕망은 거부하고 있는 거죠. 욕심은. 근데 좀 현실을 바라볼 필요도 있고 너무 정신적 관념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것도 됩니다. 하여튼 힘든 상태,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자, 없어요? 다 이해되세요? 자, 풀리다 역방향이에요. 네. 예. 저 스키조프레니아 그거를 보면 음, 우리가 그 요새 그런 애들 많잖아요. 뭐 정신 그 뭐지? 그 어디 전철역 앞에서 뭐 사람을 막 확 찔러 버린다든가 이런 거. 예. 그런 사람한테도 그게 적응이 될 수 있는 거죠. 정신분열증 환자예요. 예. 그러니까 정신분열증이 망상이라든가. 뭐냐면은 현실과 이상을 구별을 못해. 이게 끊겼어. 이게 끊겨버렸어. 그리고 이쪽에 빠져 있는 사람이야. 거의 이상적인 관념 속에. 그러니까 허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현실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 왜? 현실이 너무 사람 자신을 괴롭혀가지고 현실을 부인하면서 이상에만 빠져 있는데 마음은 커. 관념도 크고. 그러나 현실에 적응 못한 그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결국은 현실을 왜곡하고 무시하고 현실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망가져 버린. 그러니까 요새 그런 거 사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 가스라이팅도 어, 그거고 나르시시즘도 그렇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다 정신병이에요. 이런 현상이야. 음, 그러니까 네. 자기의 에고가 어떤 현실을 잘 이해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에 적응하고 현실을 개혁하고 현실을 바꾸고 현실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에고가 그걸 못해. 에고가 붕 떠버려. 파괴되거나. 그러니까 트라우마 때문에 어떻게 돼요? 트라우마 때문에 이 에고가 문제가 생겨요. 병이 들어버리니까 병.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존심도 없고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자괴감도 느끼고 자존감도 없고 이 세상을 왜 사는지 모르게 사는 거야. 그러면은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게 바로 사회적인 불량자로 이제 나 그 자신의 인격을 변질시켜 버리는 거야. 자기 내면에 불량자, 부정자 뭐 이런 것만 가득 차가지고 사회를 막 혼동시키고 묻지마 살인, 뭐 가스라이팅, 남을 괴롭히고 그걸 투사하는 거야. 자기의 더러운 의식을 남들에게 가하게 되는 게 그게 바로 병이 도져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자기가 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스트 뭐 이런 게 다 그런 저예요. 병의 발현이라고. 그러면 그 히키코모리 이런 것도 이쪽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에만 있고 그렇게 사는 예. 것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 자폐증 뭐지. 그러니까 심한 건 아니어도 결국 자기를 파괴하는 거니까 좋은 거라 볼 수 없죠. 자기 파괴가 음, 시작되면서 남까지 파괴해 버리는 게 또 되면 더 큰 문제지. 음. 그죠? 이 경계선 환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정신적이지도 않고 어느 한쪽에 안착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수도자면은 수도자 아니면은 현실에서 열심히 사는 그 어떤 비지바디 그러니까 바쁜 생활인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수도도 안 하면서 바쁜 생활도 안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처한 환경이 다 이제 자기의 업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이제 중생들이 다 업보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안 좋은 코드로 그, 그 코너로 몰리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면은 이제 킬러가 되는 거고 못 빠져나오면은 그냥 범죄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양분되는 아니, 거예요. 요새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상당히 많아요. 정신과 가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 경계선 환자라고 저 쳐보면 나와요 인터넷에. 저런 조현병, 정신분열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이제 큰 문제예요. 예약이 8주 정도는 기본이래. 어떤 저기다 정신과 의사에다 전화 걸어도 8주는 기다려야 된다 그래. 우와. 주식해서 망한 사람들이 거의 정신병으로 떨어지고 게임 중독한 사람들이 거의 저쪽으로 빠지고
부부 생활 잘못해가지고 정신병 걸린 사람 저쪽으로 빠지고, 연애 잘못해도 저쪽으로 빠지고, 다 그래.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불안, 공황 이 상태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쇼젠 카드가 그런 거는 잘 읽어내기 때문에 좋아요. 정신병 같은 거. 그래서 오쇼젠을 쓸 때는 써야 돼. 아시죠, 그죠? 또 린다스님이 좋은 질문 하셨네. 그러면, 네, 그러면 이게 문제점 카드로 나왔고, 양쪽에 있는 카드로 인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이 카드가 중간에 딱 뜨고 B에 뜨고 앞에 A에 땅 카드가 뜨고 C에 땅 카드가 떴다. 자, 예를 들어 보자고요. 이제 네, 오쇼전에서 자, 두 카드가 떴어. 요 카드 하나 보고 요 카드 하나 봅시다. 이렇게 카드. 자, 이렇게 떴어. 그죠? 그러면 요 사이에 경계선 저 카드가 떴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경계선 네. 찾아보자고요. 어디 있나? 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십몇 번이 있고. 어. 자, 이렇게.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정신적인 이 어떤 자기를 환골탈태하려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동시에 뭔가 세속적인 영웅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영웅의식. 영웅이 되는 게 사자잖아. 이 양들의 무리 속에서 영웅이 되려고 하는 의식이 있고, 이 변형을 도모하려는, 환골탈태를 하고 하는 정신적인 어떤 상승, 이런 정신업을 원하는 것과 있고, 세속에서의 어떤 업을 원하는 게 있죠. 그죠? 업그레이드. 네. 이 중간에 낀 거지. 그지? 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둘 다 걸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갈피를 못 잡는다. 갈피를 못 잡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지. 두 가지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커녕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힘든 역경 속에 지금 놓여 있다. 그래서 정신적인 승리, 그 세수적인 승리, 이 두 가지를 다 이룰 수 있느냐가 이 사람의 관건이야. 두 개를 다 하고자 하는 거거든. 아시지, 그죠? 예. 근데 이게 마지막에 나왔을 때는요, 카드가? 마지막에 나왔을 마지막, 때는 앞에 있는 A하고 B가 묶여 들어가는 거야. 이 C로. 이게 C가 이 카드라면. 아시죠? 그죠? A하고 B가 C에 이제 이게 걸튼 거야.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죠? 그럼 결론으로 이게 나왔으면 안 좋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네요. 예, 그죠? 문제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정신적 욕심이 많은 거고, 뭐예요? 어? 쓸데없는 공상에 빠져 있는 거고, 이루지 못할 뭐 어떤 그 공상에 빠졌다. 이루지 못할 꿈을 현실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굉장히 음, 어려운 그 묘기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 사람. 묘기. 서커스 하겠어. 묘기 부리고 있어. 묘기. 아시죠? 그죠? 묘기를 부리고 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어떤 영역을 또는 두 관념을 또 두 세계를 이으려고 하는데 무리수다. 무리수. 그렇죠? 그죠? 네. 무리수다. 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카드가 나오면은 저 사람이 굉장한 뭔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정신적 스트레스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풀리다. 이거 한번 봅시다. 역방에 나오면은 풀리다는 뜻이 있어. 이건 뭐예요? 행맨. 행맨 뭐예요? 더 이상 희생하지 않다. 이제 네. 희생할 필요 없다. 즉 매달리지 않는다. 애정운에서 어떻게 나와요? 애정운에서 남자가 더 이상 여자를 위해서 매달리거나 희생하려고는 네. 의지가 없다. 그리고 파이브 완즈 역방이야. 서로 의기투합하거나 뭔가 도전하거나 뭔가 시도하거나 뭔가 노력하려고 하지 않다. 지팡이를 내려놓는다. 풀린다. 또 뭐예요? 여기 복잡한 다리 싸움, 저 뭐지? 서로 엉켜있죠? 저게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춤을 추는데 스텝이 엉키는 사람들이 나오는 카드가 파이브 완즈, 파이브 완즈 정방향이에요. 5번 완즈 정방향. 스텝이 엉킬 때 그때 나오고 상황이 꼬일 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역방 나오면 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퀸 오브 소드는 뭐예요? 요 의자 속에 들어있는
아이가 빠져나오는 거죠. 저건 남편도 되고 죽은 남편, 이혼한 남편 또는 자신의 아들 이런 애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악마 카드도 있는데 여기 악마 카드. 악마 카드가 역방 나오면 뭐예요? 악마 카드가 역방 나오면 강박증에서 벗어났다. 강박증에서 벗어나다. 풀리다. 그죠? 물질적인 스트레스로부터 풀리다. 그러니까 어떤 이 악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악마가 뭐예요? 강박증, 또 뭐예요? 물질적 스트레스, 물질에 대한 집착, 소유욕. 집착, 소유욕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악마 역방향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라고만 단정 지면 안 돼. 이게 풀리는 것도 되니까 좋은 뜻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풀린다는 뜻이 또 몇 가지 더 있는데, 자, 에이드 오브 소드. 풀려요, 안 풀려요? 여자가. 검으로부터 풀리죠. 주변에 있는 검이 8개가 있는데, 그 8개로부터 풀립니다. 맞나요? 그래서 네. 이 8개의 검이 이 남자의 지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한테 많이 나오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자신의 여자를 지성적인 그 마인드로 다루기 때문에 여자가 견디기가 어려워. 정방 나오면은 이 여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버거적인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여자들이야. 굉장히 히스테리를 느끼고 남자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막 이렇게 살아. 그게 정방향이야. 에이드 오브 소드 정방향. 그러나 옆방에 나오면은 더 이상 남자가 지적으로 여자를 힘들게 하거나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좀 정서적으로 들어가는 게 에이드 오브 소드 정방향에서 역방향으로 리버스. 역방에 나오면은 이제 부드러워집니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저 여자를 이 성곽에 있는 왕자가 와서 구원해 줍니다. 정방에 나왔을 때는 고립무원이에요. 뭐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저 여자는 고달프고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여자야. 그러나 이 성곽에서 나오면 역방일 땐 나와요. 나오면 이 여자를 풀어주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남자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가 3개니까 황제, 여기가 5개니까 교황. 즉 이 성곽에 있는 남자는 교황이라는 거지. 교황. 이제 교황이 와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으면은 이 여자는 앞으로도 좀 자유롭게는 지낼 수 있지만 안정적인 여자로서 살지는 못할 것이다. 황제 쪽에서 남자가 오면은 결혼까지 가능한데 교황에서 오면은 그냥 연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해. 이 다음 카드가 안 좋아. 아시죠? 교황 연인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에이드 오브 소드가 나오면은 역방에 나오던 정방에 나오던 연애가 진전은 되더라도 자유연애지 결혼을 전제로 하진 못한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에이드 오브 펜타클. 예, 이 여자는 여황제예요? 여교황이에요? 여왕제에서 여교황으로 가고 있는 여자. 그죠? 과거는 여왕제였고 이제는 여교황으로 갈 거예요. 앞으로는. 아시죠? 그죠? 자, 에이드 오브 펜타클. 더 이상 압박을 가하지 않는다. 이 펜타클이 누구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펜타클이니까 여자. 압박을 가한다. 망치로 때린다. 결국 이 여자에 대해서 돈 달라. 나하고 가까이 지내자. 야, 너 왜 돈을 그렇게 쓰냐? 또 너의 나하고의 사랑을 더 돈독히 유지하자. 압박을 막 가는 거야.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남자가. 그래서 정방일 때는 굉장히 여자한테는 안 좋은 카드예요. 저 카드가. 그러나 역방에 나면 더 이상 압박에서 여자가 풀린다 안 풀린다? 이제 압박한다 안 한다? 망치질? 예? 쪼갠다 안 쪼갠다? 안 한다. 안 쪼갠다. 이제 이렇게 망치질 안 한다 이거야. 그래서 과거에는 남자가 돈 달라 그러고 계속 육체관계 하자 그러고 막 이러는데 특히 돈이에요. 여자는 돈으로 봅니다. 펜타클로. 그리고 기술력도 빼. 남자가 여자의 갖고 있는 기술력도 뺄라 그러고 막 이렇게 정보도 뺄라 그러는데 그것에서부터 풀리는 게 역방향이에요. 좋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퀸 오브 완즈 역방향. 검은 고양이가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도망가죠, 그죠? 도망가. 그리고 여기는 사자 두 명이 해바라기를 놓고 싸우는데 이런 애정 싸움도 있다 없다? 역방 나오면 사라진다. 결국 이 여자는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떠납니다. 역방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허접해지는 거야, 여자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퀸 오브 완즈는 정방일 때 좋은 거고 역방일 때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세력이나 자신을 사랑해 주던 남자들이 사라지는 거야. 친했던 오빠, 친했던 지인들, 남자 형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그리고 여긴 동생도 사라지고. 이렇게. 아시죠, 그죠? 그래서 풀린다는 게 좋은 뜻도 있지만 나쁜 뜻도 있다. 더 꽉 찐다. 뭐예요? 아예 이 물고기를 손으로 꽉 쥐는 겁니다. 그래서 주색잡기에 빠지는 거예요. 주색잡기. 아시겠죠, 그죠? 그런 키워드도 있다. 페이지 오브 컵스. 자, 이것도 쉽죠? 넘다, 벗어나다. 자, 이 담을 역방 나오는 순간 이 말이 점프해가지고 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성곽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담이나 성곽으로부터 벗어날 때는 역방향이 나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 떠난다는 겁니다. 아시죠, 그죠? 떠나버린다. 그리고 어떤 자기의 안정적인 위치로부터 벗어나 버린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것이다. 뭔가 새로운 노력을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할 것이냐 그러면 이게 역방 나오면은 이건 아니지만 요거 나오면은 사업적인 이제 그 다음 카드가 좋아야 돼요. 좋으면은 사업적인 준비가 끝났다. 끝났으니까 사업을 하면 좋다. 이게 펜타클 좋은 게 나오면은 펜타클 좋은 게 나오면 사업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죠? 이게 어떤 준비 과정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이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사. 역방 나와도 이사 가능성이 좀 보여요. 30% 이상. 그죠? 정방일 때도 이사 가능해요. 이 말을 타고 가니까 이동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방일 때는 가까운 데로 이동하지만 요 태양 카드 역방일 때는 좀 더 멀리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점프하니까 담을 넘어서니까. 자, 5개의 카드는 누군가가 관찰하고 관리 감독할 때 나오는 카드예요. 이 할아버지가 이 두 여자를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이 두 마리 개를 감시원으로 써가지고 관리 감독합니다. 역방에 나면은 감독에서 또 염탐, 감시에서 벗어납니다. 지켜보지 않는다. 이제는 이 할아버지가 관심이 없다 이거야.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죠? 이거는 처녀가 총각을 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 남자가 더 이상 이 제자들이나 자기의 환자들을 관리 감독을 안 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남자가 여인한테 나팔을 안 붑니다. 더 이상 챙겨주지 않는다는 거죠. 관심을 가지 않는다.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것도 이 지팡이를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관심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관심 없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가족을, 처녀는 총각을, 의사는 환자를, 그리고 애인이 자기의 연인을, 그리고 자기의 의지와 어떤 포부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읽어보시면은 버리다는 거, 지켜보지 않다는 거, 그거의 의미를 알 것입니다.